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대장동 항소 포기가 말 네. 그대로 블랙홀이 됐습니다. 뉴스마다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누가 반발하느냐? 지금 그게 그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수사팀이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 때 1차 수사팀, 그리고 윤석열 정권 때 2차 수사팀. 지금 반발하는 검사들은 다 2차 수사팀으로 봐야 되죠, 의원님? 그렇죠. 예.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의견을 냈다 이런 건 다 2차 수사팀이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외에 그 수사 검사들 말고 지금 집단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는 이제 주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누구가 연판장 돌리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사람들은 과거 윤 정부 때의 조작 수사나 그 여러 가지 그 편파적인 수사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일을 지금 만들고 있죠. 예. 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2차 수사팀 검사들은 왜 반발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정확히 수사가 들어가면 자신들이 했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등이 다 드러날까봐.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검사들이 자칫하면 피고인이 될까봐 이렇게 반발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나름의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1심 판결 선고 결과를 보면 예. 본인들이 그렇게 덮어주고 봐주려고 했던 유동규가 형량이 세게 나왔잖아요. 예, 예. 본인들이 약속한 게 징역 3년 밑으로 해주겠다는 거였는데 예.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가 됐단 말입니다. 징역 그것뿐만 8년? 아니라 예. 예, 항소를 해서 다투게 되면 유동규는 자기한테 그 내려진 게 애초에 약속했던 거 다르다는 이유로 폭로를 할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검사들이 유동규를 상대해 받고 지금 일각의 주장대로라면 유동규하고 짜고 뭔가 사건을 만들어간 흔적이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남욱, 정영학, 정민용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입장을 바꿔서 진실을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검사한테 얼마나 협박을 당했는지, 얼마나 이끌려 다녔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위기의식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런 항소 포기라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거를 빌미로 최대한 정치적으로 준동해서 이걸 흔들어 보자. 예. 근데 과거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방법이 먹혔다는 일종의 경험이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바깥에서 지금 정치적 기회를 엿보고 있는 한동훈이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고, 한동훈이가 사실 지금 잊혀져 가고 있고 뭐 아무런 임팩트도 없고 결국 내란 잔당으로서 뭐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윤석열한테 미움 받았다는 거 말고는 그 전까지 사실상 검찰을 이 모양으로 만든 주역이 한동훈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이런 거를 빌미로 한동훈이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 줘야지 본인들이 살 구멍도 조금 생길 수 있다라는 계산까지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준동하는 구성원들의 면면이나 그 다음에 그 쓰는 방식이나 또 애초에 이거를 이제 막 불을 지피고 지르고 있는 언론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과거에 다 경험해봤던 수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최혁진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정치 검찰의 그 꼼수를 꿰뚫은 발언인데 최혁진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려고 하니까 피고인들이 그 허위 조작 날조를 증언할 것 같아서 겁이 나고 그렇죠. 또 반대로 항소를 안 하려고 하니까 피고인들의 압박할 수단이 사라져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때마침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최혁진 의원이 검찰이 얼씨구나 그러면서 위압받는 척 지금 쇼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 부분 동의하고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게 언론이 하도 이거를 이제 시끄럽게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몰고 가니까 예. 항소심 판결을 안 하는 건 줄 알아요. 재판을 예. 안 하는 건 줄 알아요. 재판 다 끝난 건 줄 알아. 예. 네. 항소심 재판을 합니다. 하죠. 예.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에 배당됐다는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 뭐냐면은 1심에서 받았던 형보다 높아질 수 없다. 예.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붙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실 거는 1심에서 받은 형이 작은 거냐. 애초에 검찰이
지금 반발한다는 그 수사팀이 생각했던 형량보다 작게 나왔기 때문에 저러는 거냐?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죠. 지금. 예.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건 뭐냐? 이게 그 무죄로 판단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유죄로 될 가능성이 있느냐? 예. 그 다음에 본인들이 주장했던 법리를 적용해가지고 이걸 형을 더 올릴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예. 지금 유동규나 김만배 같은 사람이 그 형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검사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잘 예. 보십시오. 예.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데 형을 왜 이거밖에 안 받았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추징금이 너무 작다. 그렇죠. 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그 정치적인 수법인데 본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 성남에다가 개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빈 땅에다가 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면 그 수익을 과거에는 공공이 다 환수를 하지 않고 다 그냥 민간 업자들의 이익으로 돌아간 일이 부지기수고 특히 국힘의 지자체장이나 뭐 이런 데 있었던 뭐 부산 뭐 LCT 사건이나 뭐 이런 거에서 그냥 흔히 봐왔던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해야지 왜 이거를 민간인들이 다 배를 불리는 걸로 놔두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남의 뜰이라는 SPC 같은 것도 나오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관여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얘기들이 좀 막 여러 가지가 섞이고 여야 간에 공방이 있고 하다 보니까 복잡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찾아서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신다는 그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숫자를 부풀려가지고 공격을 하면 국민들은 이거를 오해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예, 지금. 예. 근데 이들이 주장하는 지금 뭐 어제 국회에서도 뭐 김은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7천억이 넘는 돈을 범죄자들에게 뭐 배불리게 해주는 정부다 뭐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던데 예. 그거는 전체 수익을 말해 전체 매출 매출, 수익 예, 예. 그거가 다 그 사람들께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예. 그리고 그게 다 또 전체가 불법적인 수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심 판결이 그런 부분들을 다 계산을 해보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400 몇십억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그게 그런 계산이 맞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예. 워낙 어거지로 기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액수를 부풀리느라고 증거 조작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영학 회계사가 그거 평당 가격을 얼마로 쳐서 계산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는 1,400인가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500짜리 1,500으로, 예. 계산한 그 자료가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만든 거라고 하는데 자기가 만든 거 아니다. 예. 그건 나중에 그게 검찰이 만든 거라는 게 확인이 됐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증거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본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근데 그런 기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그 숫자가 맞겠냐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의도했던 어떤 불법적인 수익이나 이런 것들의 규모는 애초에 확정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땅값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서 배임 수익이 특정되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판결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거를 확인하고 증거를 통해서 검증한 다음에 액수를 정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 성남시가 추가로도 환수할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또 그거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어떤 계약을 하고 어떻게 이익 배분을 하기로 했는지를 근거로 해서 그걸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국힘이 지금 우기는 걸로 하면 본인들 집권 시기에 또 본인들 소속의 지자체장이 각종 개발 사업에서 그걸 인허가를 해주고 거기서 생긴 이익을 공공의 이익으로 얼마나 환수했는지 하나도 환수하지 않았으면 혹은 일부만 환수했으면 전부 다 기소해가지고 지금 이런 처벌을 받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말 어불성설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총 7,800억 원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불법 초과 이익은 지금 1,120억 원 정도로 지금 나오나 봐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또 나눠야 되잖아요. 예, 또 이제 몰수를 한 470억 정도 했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한 650억 정도 남았는데 요거는 지금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예. 예, 법원 형사 판결에서 일단 그 정도의 금액이 확정이 되면 민사에서는 그게 이제 유력한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막 7,800억, 7,700억 막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거를 마치
다 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만 형 살고 나오면 그거 다 가지는 거고, 이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자기들의 원래 프레임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뒷돈을 챙기려고 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자기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금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최대한 시끄럽게 해서 국민들을 지금 현혹하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2차 수사팀이 지금 반발한다고 그랬는데 예. 이건 SBS 보도인데 SBS 보도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1차 수사팀 검사 그 정용환 검사 2021년에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이었나 봐요. 예, 예. 이 정용환 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항소 제기가 만장일치였다고 하는데 정작 수사 1팀에는 의견도 묻지 않고 패싱했다. 그렇게 예.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이 중요한 말입니다. 예, 예. 수사 1팀은 1팀과 2팀이 수사를 하고 피의자를 특정하고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데요. 예. 수사 2팀은 윤석열이가 교체한 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노골적으로 유동규를 봐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수사 1팀은 그러니까 유동규가 풀려 나왔잖아요. 바로 그렇죠. 조금 예. 있다가 1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추가 기소를 또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 했었다고요. 그렇게 가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1팀은 배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치 이 사건을 다뤘던 검사들은 전부 다 억울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식의 예. 거짓말을 통해서 호도를 하는 거죠, 계속.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검사가 반발한 게 아니다. 예. 2차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또 검사장 18명이 지금 연판장을 돌렸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보면은 이문정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장들은 하지 않았어요. 네, 말을. 네. 예. 마치 뭐 예. 대한민국의 소위 자치 검사장들이 다 그렇게 다 한 것처럼 예. 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문정 지검장이 페북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항소 포기와 관련해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어미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 네. 이문정 지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판결문조차 아예 보지 않은 사건이라 그 왈가왈부하기 싫었다. 그런데 다만 하고 싶은 말은 항소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그 징계를 각오하고 네.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하면 됐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너무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검사장 뭐 그것도 필요 없어요. 검사가 가가지고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항소는. 예. 예전에 제가 그거 해본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예전에 예, 제가 예. 현역 포스터를 구속하고 기소할 때 그 누구도 서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제 이름 서명하고 기소했거든요. 예. 내 이름만 있어요, 공소장에. 그래도 아무 효력 없이 그 사람 유죄 판결 받았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짓을 그냥 본인들의 어떤 비겁함을 토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지금 저게 부족할 판에 무슨 지금 이런 준동을 하는지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지금 드리는 말입니다. 예. 결국 비겁한 짓을 한 거잖아요. 본인 권한으로 본인이 그렇게 정의롭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냥 하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하나 이제 지적받아야 될 게 반드시 그게 있죠. 그럼 과거에는 왜 가만히 있었냐 그러면. 예. 김건희 건이나 윤석열 건들 각종 저기들 다 망가질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모든 지검장이 반발한 거 아니다. 네. 일부다. 그리고 모든 검사가 반발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일부다. 그게 지금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집단행동을 하느냐. 촉발하고 준동을 예. 하냐면 지금 평검사들, 젊은 검사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직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친구들은 솔직히 검사라는 길을 택해서 선배들이 누렸던 어떤 그 꽃길 예. 내지는 호의호식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했던 사람들의 잘못으로 일종의 본인들의 밥그릇이나 밥상이 엎어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할 필요도 있고 그걸 이용할 필요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라인으로 키워져 왔던 그 정치검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준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어쨌든 검찰청은 폐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일부에서는 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권한대행을 이렇게 물러나게 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말 나오던데. 예, 1차적인 목표는 그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노만석 대행도 사표를 내서 물러나게 하고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 아 이게 지금 잘못된 일을 예. 법무부 장관이나 정부가 강요한 모양이구나 이런 식의 모양새를 만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또 준동을 할 겁니다. 예. 뭐 지들이 뭐 이거와 관련해서 뭐 리더십을 뭐 재건하기 위한 회의를 하네 어쩌네 할 텐데 그 다음에 노만석이 물러나게 되면 또 그 자리를 채워야 될 사람들을 또 그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오도록 또 어떤 여론을 네. 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그 검찰 개혁에 관한 헤게모니나 리더십을 윤석열 라인이 쥐고 그래서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는 쪽으로 언론하고 손잡고 최대한 이 분탕질을 쳐보자. 뭐 그런 계획에서 노만석 차장,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1차적으로 지금 목표하고 준동을 했던 거죠. 근데 아마 그 여의치 않은 것 같고 노만석 어제 하루 휴가 보내고 지금 오늘 출근했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본인들이 기대하기로는 하루 휴가 내고 돌아와가지고 오늘 바로 저 사표 제출하고 이러기를 기대했겠지만 이제 오히려 그 중간에 무슨 설명을 했는지 노만석이 어떤 입장인지 결국 결론은 노만석 대행이 내린 것이다 라는 점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것이 진심으로 본인들의 사익이 아니라 검찰의 장래나 이득을 위한 그나마 위한 것이었다면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고 주동한 검사장들이 이제 사표를 내야 되는 차례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우리가 그러면 사퇴하겠다. 그 정진우는 사퇴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예. 다 사표내고 나가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자, 지금 법무부의 외압은 아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국 이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노만석이 결정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노만석 저 직무대행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의 재량권을 행사한 거라서 예. 네. 노만석이 무슨 저기 내란을 벌인 사람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심우정이하고는 다른 일이고 이제 노만석한테 이렇게 흥분하는 거 보니까 심우정은 반드시 기소되고 중형을 면치 못하겠더라고. 예. 심우정 구속해야죠. 그 그죠? 정도면 예. 이렇게 노만석이 나쁜 짓을 해서 처벌 운운하는 정도면 심우정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예.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야 될 일인데 그것도 한번 두고 보시죠. 예. 자, 이번에는 그 강백신 그 검사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백신 검사는 지금 대장동 2차 수사팀 검사였죠? 강백신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온갖 일에 다 윤석열 하명 사건에 다 끼어 있는. 예. 준임 검사. 심지어 제 사건에서도 끼어 있었습니다. 강백신. 아, 네. 그래요? 아, 그럼요. 아, 그렇군요. 그 강백신 검사가 이제 그 저기 11월 그 7일 항소 포기 이후에 그걸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 반발한 검사고 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자살을 했다. 자살을 했고 권력 오더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를 했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기. 네. 그다음에 뭐 한동훈이한테 해줄 수 있는 말 항상 반사죠, 반사. 반사.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아니 검찰이 윤석열 한동훈이 때문에 망했지. 네. 그 지나가는 검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 때문에 망했는지. 아니 그거야 확실한 사실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국민들을 또 호도해서 이 판에 끼워가지고 윤석열 밑에서 호의호식 다 한 놈이 윤석열한테 나중에 미움받았다는 이유로 윤석열이 한테 맞서 싸운 지가 무슨 민주투사야 지금 보면. 예. 검찰 망가뜨리고 정치검찰로서 편파적인 수사 뭐 정적을 탄압하기 위한 수사에 맨날 앞장서 가지고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맹활약하면서 국민들을 속였던 자가 지금 와서는 뭐 완전히 정의의 수호신이고 뭐 검찰이 그렇게 정의로운 집단이어서 자기가 지켜줘야 되는 무슨 수호자인 것처럼 지금 나서고 있는데 예. 꼴값 떤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예. 그 최근에 그 한동훈 전 장관이 그 페북에 하루에 막 뭐죠? 열 몇 개 가량의 그 글을 막 계속 올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이제 그 이뗄세라 뭐 이런 말을 하잖아. 이뗄세라. 한동훈은 지금 뭘 노리고 있을까요? 한동훈은 정치적 법규를 노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국민적 인식이나 당내 현실이나 그쪽의 국힘의 어떤 역학구도 같은 거 볼 때 한동훈이 자력으로 지금 뭔가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예. 국민적 관심도 옛날에 뭐 이렇게 돌돌이 가지고 얼굴 밀고 이럴 때만 해도 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먹히고. 근데 한동훈은 가장 바라는 바는 명태균으로 인해서 오세훈이 망가져가지고 낙마하고, 그 다음에 국힘에서 뚜렷한 서울시장 감이 없을 때 예. 본인을 찾아와가지고 영입을 해서 서울시장으로 나서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상황이 베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시장으로 나가서
그 부동산 투기 심리 뭐 이런 것들을 자극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면 내가 서울시장 될 수 있다. 예.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검찰의 정치적 프레임이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옛날부터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수법이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과거 지똘만이들하고 지금 연락 주고 받으면서 열심히 지금 뭘 만들어 보려고 삽질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본 내용인데 지금 그 항소 포기 관련해서 추징금을 민사소송으로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한동훈 전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2천억으로 추징했던 거를 돌려주면 네. 김만배가 다 써버린다. 그래서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주장하는 거지. 그 사람 다 써버릴 그러니까 거다.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네. 지 맘대로 막 하는 거야. 그리고 뭐 추징해가지고 그걸 빼트려 갖고 성남시에 주면 된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 예. 그거는 국고하고 지방정부의 자산은 완전히 다른 거고. 예. 그리고 그거를 그 자동으로 몰수 추징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 법률을 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하다가 조국 대표한테 망신 당하던데. 예. 그것도 요건상 도저히 그렇게 소송으로 환수할 수 없을 때 하는 일인데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대표하고 한동훈 전 장관이 페북에서 아주 세게 붙었어요. 네? 보셨어요, 의원님? 그러니까 뭐 네. 그 세게 붙었다고 하기에는 한쪽이 어거지를 쓰고 한쪽이 타이르면서 설명하는 걸로 보이던데 예. 과거에 조국 그 후보 시절에 총선 때 예. 한동훈이한테 할 말 있으면 나와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계속 피해 다녔잖아요. 그때 안 나왔죠. 계속 도망 다니고. 안 나왔죠. 지금 왜 저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한동훈이가 입지가 불안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예.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고 이 소재가 본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프레임 공작 그 언론을 통한 장난질 이런 거하고 본인의 어떤 주특기하고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건데 예. 뭐 그 국민들이 이미 이제 다 판단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는 저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언론들이 이제 하도 나발을 불어대니까 뭐 일부 언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게 의도는 뻔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검찰개혁 작업들에 자꾸 바람을 뺐듯이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뭐 청명해주거나 한식해주거나 마찬가지인데 시끄럽게나 하자. 뭐 이런 심리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이에 대해서 그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 그렇죠.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뇌물수사로 시작했는데 네. 탈탈 털어도 한 푼도 받지 않은 게 나오니까 검찰이 증거 조작, 뭐 별건 수사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도 안 나오니까 막 계속 우겼다가 이번에 이제 항소 포기로 그래서 혹시 이제 자기들의 증거 조작 뭐 그런 게 나올까봐 지금 겁을 먹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끝까지 불법과 위법이 드러난 검사를 찾아서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과거 민주당과 달라진 점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정치검찰의 민낯을 내란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너무나 여실히 다 보고 아시게 됐고 예. 그다음에 국민 여론도 쉽게 지금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의 장난질에 휘둘리거나 현혹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믿음이나 자신감을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더더욱 하여튼 돈 밝은 시민들께서 좀 이게 속지 말으셔야 되고 예. 또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내는 자들의 의도를 꼭 좀 간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들의 어떤 준동은 반드시 이번에 응징이 될 겁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전관예우로 그동안 떼돈을 벌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겠다. 네. 그리고 그 일부 정치 검사들이 이런 정치 쇼를 해가지고 나름 영웅으로 등극한 뒤에 전관예우로 떼돈을 벌겠다는 거 아니냐. 그 속셈 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사도 한두 번 했다 수법을 써먹어야지 이렇게 계속 하니까 예. 결국 그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되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예. 볼 수밖에 없죠. 자본주의 구조하에서. 그다음에 본인들이 그런 어떤 정치적 거래나 정치적 협잡이나 정치적 프레이밍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굉장히 많이 얻어온 집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정치 집단화됐고 그런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또 악질 정치인으로 또 진화하죠.
그런 사람들이 못자리를 하고 있는 게 또 국힘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모습들의 실체가 내란이라는 그 결과물로 국민들 앞에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이들도 지금 사실은 뭐랄까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이제 누가 봐도 막판으로 몰렸거든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끝까지 하여튼 이 시끄럽게 하고 뭐 분탕질이라도 치자. 그러다가 혹시 여지가 생기면 그 틈을 통해서 살아날 기회라도 찾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역시 법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항소 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들이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김기표 의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찾아보니까 검찰이 장동혁 대표의 사건도 항소를 포기했더라. 네네.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인데 네. 이제 1심에서 선고 나온 거를 검찰이 항소 포기했나 봐요. 네. 네. 그건 어떻게 그리고 뭐 보십니까? 선거법 사건 그런 거 말고도 예. 박수영 있나요? 박수영, 조수진, 예. 그 뭐 선거법 그 벌금 90만 원 선고받은 사람은 항소하고 80만 원 선고받은 사람 포기하고 뭐 근데 하여튼 국힘을 다 이렇게 좀 항소 포기한 사례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왜 가만히 있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피고인들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에 득되는 게 있느냐. 그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들 일치단결해서 당시에 이재명 시장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검찰의 장난질에 놀아났던 사람들인데 그 이 사건을 놓고 그런 비교를 해주는 것조차도 아깝죠.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내노란물이에요. 그래서 김비표 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적어도 국민의힘은 말할 자격이 없다. 왜 장동혁 항소 포기 때는 아무 말도 안 타가 지금 그러느냐. 이제 물론 이제 김건희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윤석열 그것도 많잖아요 지금. 국힘 당원들이 참 훌륭해요. 그 와중에 아무도 몰랐던 장동혁이를 대표로 뽑아 놓으니까 부동산 투기면 투기, 뭐 법조 비리면 비리. 그 다음에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면 행사 다 끼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하필 당대표야. 그러니 그 실체가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잊혀지겠습니까? 그 이번에는 그 남욱 변호사의 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법정에서 그 검사가 배를 갈라가지고 장기를 꺼내겠다. 그리고 가족 사진도 보여줬다. 뭐 그러던데 그 내용 아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부인을 못 하고 있죠. 그런 말을 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슨 반발 안 해요 보면. 수술하는 것처럼 뭐 수술에다가 비유한 말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아이들은 뭐 보고 싶어 할까봐 인간적으로 뭐 배려해 준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법을 과거 검찰의 어떤 밀실 안에서 흔히 벌어졌던 일이고요. 저 뭐 연어술 파티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는 예전에 변호사로서 그런 소위 특수부에 타겟팅이 된 사람들을 변론하면서 숱하게 들었던 얘기고 많이 간접 경험을 했던 사안이라서 저런 식의 어떤 폭로가 나오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저렇게 뻘쩡한 뻔한 거짓말 이런 게 결국 낯설지 않고 그 속셈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설마 했는데 배를 갈라 장기 꺼내겠다 이게 그냥 공공연한 일인가 봐요. 검찰에서는. 아니 그게 장기를 다 꺼내버릴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불고 싸게 끊을래, 얘기 안 하고 죽을래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그거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 친구들이 사람 데려다가 협박할 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JTBC의 어떤 고위 간부를 타겟으로 해서 무슨 수사를 한다. 그러면 아랫사람들부터 쫙 불러들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하는 말이 사실상 이 말이에요. 당신 내가 한번 털어볼까? 털면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아? 여기서 그냥 김철국장 관련해서 얘기하고 나갈 거야. 끝까지 우리한테 맞서가지고 한번 죽어볼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장기에다가 비유하고 배를 가르겠다라고 하고 하니까 그 밀실 안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남욱 같은 사람은 심지어 일반인도 아니고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고 위축되고 이 얘기하면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고 힘들었는지 본인이 얼마나 스스로 자책에 빠져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 비인간적인 집단, 이게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과정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내람 가단자를 가려내서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동안은 그 특검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 그 헌법 존중 TF를 만들어서
국무위원 말고 그러니까 검찰, 경찰, 법무부, 행안부까지 다 탈탈 털겠다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럼요. 예. 저는 이제 헌법 존중 TF라는 명명도 잘하셨다고 생각했지만 뭐 헌법 수호 TF라고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공무원들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 이런 내란 사태에 대해서 가장 화가 나고 분노하고 일어서야 될 사람들이 공무원 공직자들이다. 그때 그 이야기 하셨어요. 네, 예.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이제 군인이 1번, 경찰이 2번,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정말 치명적인 어떤 모욕을 당한 건데 이 내부 사정들을 지금 들어보면은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고 그 다음에 이래저래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국가 재건을 위한 기틀을 잡아가느라고 여가가 없을 때 본인들은 숨죽이고 있다가 우리는 이제 살았다. 나는 또 아무 일 없이 그냥 또 승승장구 할 수 있겠다 하고 만세를 부른 자들이 아주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국방부, 외교부, 뭐 경찰청 이런 이제 검찰청 이런 이제 내란 관여 집단에서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꿰뚫고 있었고 잊지 않고 계셨고 총리도 그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과거 정부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당시에 그 시대적 과제나 국민들의 염원은 1번이 적폐청산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공무원들의 이기주의나 그 침대 축구의 벽에 막혀가지고 흐지부지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번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확실하게 하신 거고 뭐 시한까지 정한 것 같더라고요. 언제까지 예. 이거 다 하겠고 무슨 방식으로 하겠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줄 것이고 이런 것까지 지금 차례차례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대통령실에서 내년 1월이나 2월 사이에 다 1월에 끝내고 2월 인사까지 반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제 인사 시기 전에 예. 그 제대로 일할 사람, 제대로 승진해야 될 사람들을 확실하게 추려내서 다시는 이런 이상한 짓에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가서 부역하는 공무원들이 이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같아서 예. 그 이제 공직사회 내부에서 약간의 이제 그 파도는 일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 또 평소에 미웠던 사람 지목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엿먹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텐데 예. 그런 게 하여튼 잘 가려지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네. 지난번에 이제 그 김건희 씨가 이제 어좌에 앉았는데 예. 의상에 앉았는데 그때 아무 말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전에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프랑스 공무원들 그때 문화재 할 때 한국에 보내면 안 된다 이렇게 들고 있었던 이야기. 예, 완전히 몸에 끌어안고 그냥 예. 온몸으로 저항하던 이런 모습들하고 너무 대비될 뿐만 아니라 이게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란 초기나 이럴 때 그 1급 내지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있는 직업 공무원 출신 사람들이 예.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청와대 근무하고 뭐 국회에 있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알게 된 사람들이죠. 나름 이제 자기 반성이나 개탄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그래도 6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에 대학 생활을 하고 그 나중에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독재 정부도 경험하고 민주 정부의 공무원 생활도 해보고 해서 이 계엄이나 내란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공무원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안다. 근데 자기들이 볼 때 오히려 젊은 공무원들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다. 예.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계엄이나 내란이 벌어지면 그게 그냥 군인, 경찰, 뭐 일부 검찰 이런 게 관련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전두환이가 과거에 쿠데타를 했을 때 가장 최근에 쿠데타가 전두환이가 쿠데타한 거잖아요. 그렇죠. 끝나고 네. 나서 숙정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을 그 수만 명을 길거리로 내쫓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기들은 봤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그런 역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걸로 생각한다 지금. 예. 그때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 일단 전두환이가 했던 것처럼 옛날식으로 이게 소위 그 민주정부를 지지하는 또 개혁 성향을 가진 공무원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일단 다 지목해가지고 다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헷갈리게 되면은 전두환 때는 그냥 호남 사람들은 다 불이익을 주고 몰아내라 이런 식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재발되고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쩌면 저렇게 천하태평인지 모르겠다. 그냥 예. 나는 그때 뭐 자고 일어나서 몰랐는데 아니면 뭐 세종에 있으니까 뭐 서울 안 가서 좋구만 뭐 이런 소리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직사회에 진짜 좀 각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막 정말 개탄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 지금 법정에서 벌어지는 모습을 보더라도 군인들이 오히려 솔직담백하게 얘기하잖아요. 예. 자기는 여기까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저항했다.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오히려 군인들이 윤석열이 앞에서도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과거에 국회에 출석했던 그 경찰관들, 응? 그 다음에 평생을 공직에 있었던 그 뭐 한덕수네, 최상목이네, 뭐 이런 것들이 그 거짓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응?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모습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표준이 된다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평생을 공직에 있으면서 국록을 먹으면서 국민 세금으로 자식 키우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저렇게밖에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탄식을 공무원들이 맨 먼저 해야죠. 예. 예. 자, 이번에는 그 지규현 부장판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초가 되면 정기 인사가 돼가지고 네. 이제 재판부가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랬더니 지규현 판사 재판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갱신 절차는 웃기다라고 말을 이게 하면서 법정에서 한 말입니까? 따로 뭐 기자 취재에 응해서 한 말입니까? 법정에서 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국일보 보도 기사거든요. 네. 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규현 부장판사는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갱신 절차는 웃기다면서 조속히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연말 휴정기에 추가 공판기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당초에 12월 말에 그 종결이었는데 1월 초에 종결을 하고 판결을 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예. 이제 그 병합 의지를 또 밝혔나 봐요. 예. 그래서 12월 29일이나 12월 30일에 사전 병합을 하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재판정 기사를 한국일보가 쓴 것 같은데, 자,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지규현 부장판사는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특이한 관종 판사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엊그제도 제가 사석에서 선배님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는데 지규현 재판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장담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본인 특유의 관종기 때문에 이 카메라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 해피한 사람이에요. 그 법정에서 하는 그 언행이나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레크리에이션 강사지. 자, 미안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재판 진행하잖아요. 예. 저도 수십 년 법조 생활했지만 뭐 그 좋은 면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긴장을 풀어주고 여러 가지를 배려하고 하는 상황은 좋은데 이게 국민 정서나 이 재판의 역사적 무게나 이런 거를 느낀다면 그렇게 가볍게는 행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어차피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그런 어떤 일종의 쇼잉을 통해서 그냥 본인이 알려지는 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본인의 그 관종기에 비춰보면 가장 주목을 받는 게 판결을 선고하는 장면이에요. 예. 그 장면을 그 그림을 왜 놓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시자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 예. 그러면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에게 이제 중형을 때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신 거죠? 네. 윤석열은 정말 예상외의 중형을 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한국일보 보도에 나온 것처럼 1월 말에 끝낼 수 있고요. 예. 예. 그런데 지난번에 그러셨잖아요. 일부 그 고등법원 판사들은 지규현이 이렇게 재판을 지연을 하면 과연 1심 선고를 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데. 예. 그거야. 그런 걱정을 해야죠. 예. 예. 왜냐하면 증인들이 엄청 많고 예. 지금 재판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렸기 때문에 저렇게 해가지고 저거 지 말대로 저거 맞출 수 있어? 이런 네. 걱정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도 못 맞힌다고 하잖아. 1월 달까지 넘어간다고 하잖아. 예. 근데 신청한 증인들을 또 다 받아주고 증인 신문할 필요도 없어요. 핵심 증언들이 다 나왔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증인 신청은 다 기각해버려도 되거든. 예. 재판부가. 그리고 또 특검이 처리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얼마든지 재판 진행의 운영 과정에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문제라서 단 부실하게 재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예. 지금 우리가 생중계를 통해서 생중계가 아니죠. 녹화 중계를 통해서 봐왔지만 일정 부분 지금 윤석열이 내란의 우두머리고 그 다음에 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또 사람들을 압박하고 했다는 거가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게 있습니까? 예. 예. 이미 외환혐의나 이런 것도 뭐 어려운 게 있나요? 보시면 거의 다 나왔잖아요, 얘기들이. 지금 뭐 어거지 쓰고 아무리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그런 것들이 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밝혀지는 상황인데 저는 뭐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법부가 보여준
어떤 답답하고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헌재 결정이 안 나온다고 막 초조해하시면서 그 미뤄진다고 걱정하실 때도 저는 무조건 이거는 만장일치로 된다라고 계속 진짜 욕 먹어가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렇게, 의원님 욕 많이 얻어먹으셨는데 예. 정확히 의원님이 맞으셨어요. 예. 100%.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나름 그 틈 안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 구조를 알거든요. 예.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와서 변호사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 밥그릇을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엎어버리지 않습니다. 예. 네. 왜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 욕망을. 그때도 좀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주기현 판사가 중형을 때릴 걸로. 예. 진짜 윤석열 멘붕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윤석열은 지금 직위원 재판부만 가면 앉아가지고 지가 검사던데 아주 네.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계속하면서 더 마일리지를 쌓아가고 있던데 그걸 보시니까 국민들도 더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야 진짜 저거는 수준 이하구나. 이게 너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놀랐던 게 국군의 날 8시부터 소맥을 마셨다는 걸 본인이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서 네. 본인이 인정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가장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그자는 먹는 거야 다. 지가 공적으로 한 일에 대한 기억은 맨날 없고 다 남의 거고 제일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소주를 소주하고 맥주를 먹었네 안 먹었네 몇 잔을 먹었네 안주로는 뭘 먹었네 계란말이 김치는 어디서 사왔네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자가 가장 원하고 지향하는 바 그다음에 대통령 자리에서 하고 싶었던 일이 뭔가 이런 게 막 드러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걸 대통령으로 두고 전쟁 났으면 진짜 어쩔 뻔했습니까 우리는 정말 아유 식은땀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뭐 실제로 계엄을 작년 12월 3일이 아닌 1년 전부터 이렇게 모의했다 뭐 그런 정황이 나오잖아요. 틈만 나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비상대권 얘기하고 뭐 곽종근 씨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네. 당신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냐. 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예.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는 그 윤석열의 탁월함. 그게 저런 자가 저게 검사였고 검찰총장이었고 대통령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자를 추종하면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거기서 쌍욕 얻어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던 저 국힘이라는 집단 이런 자들이 어떤 수준의 사람들이고 무엇을 생각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이 스스로도 그랬잖아요. 저 다 쥐약 먹은 것들이라고 내가 가서 다 부셔버릴 거라고. 그 윤석열이 그런 점에서는 아주 꿰뚫어 보고 그걸 약속을 지키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윤석열이는 그거를 이행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잊어버리실까 봐 그게 걱정인 거죠. 그런데 석 달 동안 100일 동안 영치금이 6억 5천이 들었다면서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와, 엄청납니다. 박은정 의원인가 계산을 했죠. 이게 한 달에 쓸 수 있는 저희가 400만 원이 한계인데 예, 400만 원. 그걸 다 쓰려면은 징역 85년인가를 받아야 된다. 지금 다 밖으로 이렇게 인출했다면서요? 그렇죠. 예. 빼서 쓰는 거예요, 이제 또. 그러니까 뭐 대통령 할 때보다 수입 면에서는 그게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100일 석 달 잡고 6억이면 1년이면 거의 한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와 달리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큰 사고를 치고 들어간 사람이 그 안에서 자서전 같은 걸 내가지고 예. 그게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막 떼돈을 벌고 이런 일이 사회 문제가 되고 했는데 우리는 저런 내란 수괴를 상대로 그렇게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다는 게 이게 우리 사회가 한쪽에 얼마나 좀 병들어 있는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씁쓸함이 들기도 하고 윤석열의 저런 행태를 보면서도 오히려 더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또 눈물 짓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